지금부터는 앞서 예고한 채널A의 단독 인터뷰 함께 보시죠.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유력 용의자 이춘재가 모방범죄로 알려졌던 8차 사건도 자신이 저질렀다고 진술하면서 이춘재 대신 이 사건 범인으로 옥살이를 한 윤모 씨에게 시선이 쏠렸죠. 채널A가 가석방으로 출소한 윤 씨를 단독으로 인터뷰했습니다. 물론 누가 진짜 범인인지는 앞으로 밝혀져야 합니다. 다만 윤 씨는 자신은 범인이 아니고 고문과 협박에 못 이겨서 거짓 자백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먼저 이다혜 기자가 당시 수사 상황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이 일어난 건 1988년 9월 16일. 집안에서 자고 있던 13세 박모 양이 성폭행을 당한 뒤 살해된 채 발견됐습니다. 88 올림픽 개막일 하루 전날이었습니다. 경찰은 인근에 거주하는 남성 수백 명의 채모를 채취해 수사에 들어갔고 이듬해 7월 윤 씨를 범인으로 체포해 자백을 받아냈습니다. 하지만 30년이 지난 지금 윤 씨는 이 자백이 경찰의 강압 수사 때문에 거짓으로 진술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체포된 직후 간 곳도 경찰서가 아닌 야산이었고 협박은 야산에서부터 시작됐다고 기억했습니다. 도 정상에 있었거든. 순수 자백해라. 협박적으로 얘기를 했어. 등치가 좀 있었고 유단자라고 자기가 얘기를 하더라고. 겁을 좀 많이 줬어. 경찰 조사는 고문과 협박의 연속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아마비 때문에 한쪽 다리를 못 쓰는 자신에게 쪼그려 뛰기를 시켰다는 겁니다. 쪼그려 뛰기를 시키더라고. 나 못하니까 발로 하면 거친 기억이 나. 돌아가면서 손바닥을 때리고 주먹을 때리고 넘어진 건 어떤 생각도 싸대니까 두대 때리더라고. 정신없어요. 그 장점 생각이 안 나요. 식사나 수면 같은 기본적인 권리도 무시당했습니다. 3일을 잠을 못 자면 그 사람은 사망이야. 내가 잠을 잘라 그러면 깨우고. 내가 하도 목이 타가지고 물 한 병 달라니까 물 못 주겠다는 거야. 넌 알아서 자백해라 이거야. 자백하면 다 해주겠다. 진술서는 경찰이 불러준 대로 썼고 지장도 강제로 찍었다고 기억했습니다. 여기서 죽어나가면 상관이 없다는 거야. 여기 한 명 죽어도 자기들 눈알 깜짝 안 한다는 거지. 현장 검증도 엉터리였다고 말합니다. 경찰이 짠 각본대로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형사가 앞에서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한 건 생각이나 감이 많이 흔들리더라. 형사가 잡아준 그 생각이나 넘어갈 기억이 없지. 고문의 후유증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유년자들은 급수만 때리거든. 30년 지나면 후유증 나가지고 병원을 간 적도 걸린 거 없어. 그래 멍이 없었지. 근데 지금은 가까이다 보면 나도 이게 원수무역을 하고 타행하면 이게 좀 표시하더라. 몸짱이 나와. 윤 씨는 당시 경찰이 자신을 희생양으로 삼았다며 지금도 악몽에 시달린다고 전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자, 진짜 범인이어도 이렇게 고문하면 안 될 텐데 만약 정말 무고한 사람이었다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윤 씨는 자신을 수사했던 경찰들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 과정과 법원 재판에서도 부당한 일이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이 내용은 신선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성 8차 사건이 발생한 지 30년이 넘게 지났지만 윤 씨는 자신을 고문했던 수사관들의 성까지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채용사가 와서 날 수갑을 채우더라고. 그리고 날 신문한 사람 심영사인가 그게 나오더라고. 그리고 그 당시에 장영사가 아마 깼을 거야. 장영사하고 형사 5명이나 있어. 형사 대장하고. 자백하면 형량이 줄어들 거라며 경찰이 자신을 회유했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5년이나 6년은 받을 수 있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형사 대장만은 한 10년 얘기를 하더라고. 10년 정도다. 아무것도 못한 거야. 검찰 조사에서는 겁박에 가까운 말도 나왔다고 했습니다. 검사 조사 과정에서 이건 사형이라는 거야. 자백을 안 했을 경우엔. 근데 자백을 하면 무기나 20년으로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나도 상고받지 않겠어요. 그렇게 1심 재판까지 자백을 유지했던 윤 씨. 재판 과정에서 국선 변호인의 도움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1심, 결심 때 그때 얼굴 한번 보고 그걸로 끝이야. 얘기해본 기억이 없어요. 변호가 있어야 뭐를 해야지.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재수사를 요청했지만 이마저도 거절당했습니다. 1심이 끝난 거 거기서. 내가 항소를 했잖아. 내가
재수사 요청을 했지. 근데 넌 재수사가 안 된다는 거야. 이미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화성 연쇄살인 사건을 다시 조사하는 경찰이 윤 씨를 찾아온 건 지난 6일이었습니다. 경찰은 검거 과정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당시 상황을 자세히 물었고 윤 씨는 당신들이 만들어낸 사건이라며 이 같은 내용을 상세히 진술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윤 씨가 고문을 했다고 지목한 형사들을 조사하기로 했고 당시 수사검사와도 조사 일정을 조율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윤 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자신이 짓지 않은 죄로 20년 옥살이를 한 세월은 어땠는지, 앞으로 계획은 무엇인지 이지훈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죽을 맛이었죠, 솔직히 말해서. 내가 이대로 죽는 거지 않은가. 내가 살아나갈까. 그저 살겠다는 일념으로 20년 가까이 옥살이를 견뎠다는 윤 씨. 교도소에서 기술을 배우며 출소할 날만을 꿈꿨습니다. 밖에 나 먹고 살아야 할 거 아니야. 그래서 봉지 기술을 좀 배웠어, 좀. 1급을 무공무사로 치면. 1급을 따기 위해서 10년이나 세월이 걸렸어. 교도소에 있을 때도 재심을 생각했지만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재심을 한번 해보려고. 물어보니까는 뚜렷한 증거가 아니고 뭐가 뒤집어지지 않는 이상은 100분의 2 팀이라고 하더라고. 지난 2009년 광복절 특사로 출소한 뒤 조용한 삶을 살던 윤 씨. 피해자 집과 한 집 건너 뒷집에 살던 이춘재가 자신의 짓이라고 자백하면서 이제 재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건넌 마을에 살았지만 이춘재와는 일면식도 없었다는 윤 씨. 이춘재를 만나면 묻고 싶은 게 많습니다. 이춘재 씨를 보면은 확실한 난 답을 듣고 싶어. 모든 진실을 다 밝히고 속 시원하게 난 했으면 좋겠어, 나도. 재심을 통해 살인자라는 멍해를 벗는 게 소원이라고 말합니다. 돈 얼마 해자고 내가 그건 아니야, 솔직히 말해서. 돈보다는 사람이 모자라고 나 생각해. 돈이 없으면 다시 벌면 되는 거, 솔직히 말해서. 사람 면에 한번 떨어지면 그건 아웃이야. 채널A 뉴스 이지훈입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본 윤모 씨의 인터뷰, 물론 아직까지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만약 사실이라면 엄청난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 취재하고 있는 정책사회부 최석호 차장 나와 있습니다. 네, 모든 언론사가 윤모 씨를 인터뷰하고 싶어 했을 텐데 어떻게 채널A가 만나게 된 거죠? 네, 이춘재가 화성 연쇄살인 사건 8차 사건도 자신이 했다고 진술한 것이 알려진 것이 지난주 금요일입니다. 네. 이후에 저희가 취재팀이 화성 같은 데로 내려가서 다방면으로 취재를 했고요. 네. 윤모 씨의 거주지를 확인을 하게 됐습니다. 다른 곳보다 조금 더 빨리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처음에는 인터뷰를 강하게 거부했습니다. 직장도 있고 사실상 주변에서 살인 혐의로 수감했다는 사실을 알게 될까 봐 그것이 상당히 두려웠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죠. 전화 통화만 저희 취재진이 간간히 하면서 본인의 마음이 바뀔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거주지를 알았지만 거주지를 비롯해서 윤 씨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으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거든요. 네.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윤 씨가 마음을 열었던 것 같습니다. 네, 큰 마음 먹고 인터뷰에 응한 것 같은데 가장 하고 싶은 말이 뭐였다고 합니까? 예, 제가 말로 하는 것보다가 네. 먼저 윤 씨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나도 20년이라는 세월을 보냈고 지금도 나온 지 10년이나 30년의 세월 흘렀잖아요. 근데 시선을 따갑게 볼 거예요, 지금도. 나 떳떳하게 보지. 제가 떳떳하지 않으면 내가 인터뷰 때 응할 내 이유가 없지. 도망가고 말지, 그냥. 네, 저 얘기 지금이라도 네. 살인마라는 오명을 벗고 싶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많이 늦긴 했지만 이춘재가 자신이 진범이라고 한 이상 재심을 청구하고 싶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재심을 하겠다 이런 결정이 선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저희 네. 취재 결과는. 그래서 변호사에게 오늘 오전에 선임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윤 씨의 재심 변론을 맡을 변호사 누굴까요? 바로 이 사람입니다. 네. 살인사건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는 겁니다. 내가 네 변호사다 이제부터. 야, 이 재심이 이거 한 번밖에 기회가 없어. 이거? 내가 법정에서 증명해 줄게. 저 영화 주인공의 실존 인물, 네. 전북 익산 약촌 오거리 택시 기사 살인 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입니다. 그런데 15살 소년이 10년간의 억울한 옥살이 끝에 재심을 청구하죠. 결국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 사건 변론을 맡아서 무죄를 이끌어낸 박준영 변호사가
무료 변론을 하기로 했습니다. 영화 속 주인공이 실제로 변론을 맡는 거네요. 자, 그럼 이제 윤모 씨가 억울한지 재심에서 가릴 수가 있게 되는 건가요? 네, 문제는 재심이 열릴지 여부가 미지수라는 겁니다. 네. 어떤 얘기냐면요. 법원이 재심을 하겠다고 결정한다는 건요. 과거 판결에 오류가 있다는 걸 법원 스스로 인정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과거사 문제가 아니라 일반 형사사건에서 재심이 결정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무죄를 입증할 명백한 증거가 나와야 재심을 치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현재까지 새로운 증거라고 하면 이춘재의 진술뿐이지 않겠습니까? 윤 씨가 범인으로 특정되면서 8차 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 자료와 증거물들은 모두 폐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춘재의 자백과 저 윤 씨 주장의 신빙성을 가리는 게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요. 경찰이 자신들의 과오가 낱낱이 드러날 수도 있는 이번 사건을 얼마나 공정하게 수사할지 그 부분도 주목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경찰과 검찰 같은 수사기관과 법원이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을 해야 한다는 거네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해가지고 무죄라고 결론이 나면 이 그동안의 세월을 다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20년의 세월 네. 청춘을 교도소에서 보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보상을 받겠습니까? 네. 그런데 국가가 만약에 저 무죄 판결이 난다면 국가가 돈으로 보상을 할 수는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야 합니다. 억울한 이유로 구금됐을 때는 하루에 최대 33만 4천 원의 형사 보상금을 지급하게 돼 있는데요. 윤 씨는 19년 6개월을 복역을 했습니다. 단순히 계산을 하면 17억 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건데요. 네.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더하거나 교도소에서 제공한 식대를 차감할 경우에 금액은 다소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저게 많아 보일 수도 있지만 만약 억울한 세월을 보냈다면 이 금액으로는 따질 수가 없겠어요. 그렇죠. 돈으로 청춘을 보상할 수는 없을 겁니다. 네. 그런데 윤 씨 인터뷰 말미에 저희에게 꼭 전해달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네. 이제는 정말 평범하게 살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요. 사람들에게 더 이상 관심받고 싶지 않다 이러한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윤 씨가 얼마나 사실이라면 얼마나 억울했을지 이런 것을 한번 살펴볼 대목입니다. 네, 20년이나 지나버렸지만 진실이 잘 가려져야겠습니다. 최석구 차장이었습니다.